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2022학년 수시대학 분석방송 5번째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끝에 지역균형 합격 예측 데이터를 학과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립대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교과전형이라고 불렀는데 시립대 지역균형 전형은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통상 5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되고요. 추천 인원은 4명이래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4명.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바뀐 게 있네요. 첫 번째 뭐가 바뀌었냐면 인원 제한이 생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당연히 경쟁률은 낮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균형을 집어넣을 때 경쟁률 체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원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연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교과 100%가 들어가는데 석차 등급을 본다라는 건 아까 Z값 더 이상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환산 점수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부터는 환산 점수로 적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니까 사회 미쳤나봐. 주요 과목에 대한 부분이 70%고요. 그 외의 과목들이 30%가 반영되는데 이건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인데요. 잘 보세요. 얘네가 지금 수능 최저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화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문과 거고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니까 화통을 선택하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3개 합이에요. 3개 합 7입니다. 그러니까 2,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겁니다. 이거 누구랑 똑같은지 기억나십니까? 중앙대학교랑 같아요. 이 얘기는 경희대학교나 외대보다도 얘네가 더 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립대가 생각보다 최저 라인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놨습니다. 이게 이번에 시립대 최대 변수예요. 자, 그러면 이런 최대의 변수와 인원 제한이 있었고 이 교과에 대한 작년 데이터를 환산 2022학년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면 교과 전형으로 이번 시즌에 우리 아이들이 지원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지. 솔직히 시립대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되게 많고요.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경쟁률이 어느 쪽으로 쏠려 들어가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좀 볼게요. 행정학과나 국제, 행정 이건 인기과고요. 도시행정도 생각보다 인기과고요. 도시사회도 인기과입니다. 그런데 인기과에 비해서 성적대가 조금 형성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도시자 들어가는 과들 솔직히 시립대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국제관계학과도 인기과입니다. 얘네도 생각보다 점수대 되게 높게 형성됐거든요, 매년.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행정학과는 1.75 그리고 국제관계 같은 경우도 한 1.7등급 정도, 그리고 경제학부가 한 1.85, 세무는 아시죠? 최고 인기과인 거.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메인 과가 바로 세무학과이기 때문에 1.65, 사회복지과 1.7. 그러니까 얘네가 왜 보시면 도시, 사회복지, 행정학과 이런 학과들이 왜 생각보다 조금 점수대가 형성이 매년 됐었냐면 이게 서울시립대가 아시다시피 국립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를 어디에서 운영하냐면 시청에서 운영해요. 서울시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관련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인기과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행정학과나 이런 행정 라인에 비해서 성적대가 조금 더 밀려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요. 어문계열 같은 경우 중국어 문화가 한 1.9등급까지도 한번 지원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일단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쏠려 들어가는지도 일단은 봐야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뭘 좀 보셔야 되냐면 경쟁률 체크가 좀 하셔야 돼요. 어차피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다 내려갈 것 같지만 좀 쏠려 들어가는 게 어느 쪽인지 좀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이게 좀 요번에 시립대학교 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쟁률 체크가 중요한데
얘네가 요번에 보세요. 얘네 라인 중에 대학 라인이 경희대가 2, 3, 5고요. 외대가 2, 2, 4예요. 걷다가 얘네 밑으로 건국대가 있는데 건국대도 2, 3, 5예요. 최저 라인이 시립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희대나 외대가 시립대보다 엄결이나 이런 학과들을 경상계나 이런 행정학과를 봤을 때 경희대 쪽이 훨씬 아이들이 선호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대가 3겹 7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요번에 혹시나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더 큰 변수가 일어나겠지만 얘네 학교들이랑 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데이터들, 또 하나는 이게 시립대가 작년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했지만 요번에 솔직히 변수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중에 2등급대 아이들 있죠. 2등급대 초중반 아이들도 솔직히 시립대학교 한번 지원해 볼 만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일단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던져주는 카드를 어느 정도로 받아올지 이것도 변수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예전에 시립대학교가 교과 전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상위권 대학교가 교과가 없었어요. 연대나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얘네가 교과가 없고 중앙대도 없었거든요. 경희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내신 등급이 조금 되는 아이들이 교과 라인을 통해서 이제 시립대까지 좀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립대 같은 경우 일단 1등급대 중후반이 주력일 것 같긴 하지만 빠지는 데이터 잘 계산만 한다라면 2등급대 아이들도 문과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외대랑 경희대가 있거든요. 대신 이과 같은 경우는 외대랑 경희대가 없잖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교가 거의 국제캠 라인이고 외대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라인 다음으로 건대나 시립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연은 어느 정도 점수대일까요?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될 것 같고요. 화공은 워낙 매년 인기 라인을 형성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기계정보나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1등급 때 요거 같은 경우 특히 기계정보 같은 경우는 한 1.9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경쟁률 나중에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아이들이 충분히 도전권을 형성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충분히 2등급 때 아이들이 도전권을 형성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환경원인데 환경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런 경쟁률에 대해서 요번 시즌으로 변환해서 경쟁률 봐야겠지만 생각보다 환경원회 같은 경우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비인기과다 보니까 이해가시죠? 대신 도시공학이나 환경학부 같은 경우 환경공학은 일단 인기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점수보다 한 1.7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요. 도시공학 같은 경우는 작년 라인에 조금 무너진 성향이 나타난 데이터를 구성했기 때문에 요번 시즌에는 그렇게 크게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1점대 이제 중후반 라인으로서 이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너진다라고 봤을 때는 좀 인기과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학과들, 이런 과들이 무너질 케이스들이 있어서 무너진다라면 생명과학과나 이런 어떤 기계, 화공, 전자전기, 컴퓨터 이런 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저희 컨쇼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 요소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립대 지원할 때는 되게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서울시립대 방송이고요. 오늘 지역균형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때 솔직히 기준선을 잡아드린 거지 시립대는 솔직히 빠지는 데이터나 이런 변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점수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만일 추천을 받았다면 한번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학교 라인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아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